라임 얘기입니다. 1조 6천억 원 가까운 서민들의 피해를 입었던 라임 사태 여러분들 좀 다 기억하실 텐데 금융감독원 역사 이래 첫 검찰 출신의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일성으로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 재조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새로운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곡이에요. 그럼 유산이신 거네요? 그렇죠. 남편이 정말 피같이 모은 돈이에요. 저희는 증권회사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그 증권회사를 감독하는 그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분조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금감원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예, 검토 중입니다. 예. 또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이 얘기하신 적 있죠?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 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과거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가 있던 걸로 드러나는데 그와 관련돼서 검찰 측에서 적극적인 공조 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이복현 금감원장 사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동시에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복현 원장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1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건 현직 국회의원한테 돈 미리 돌려주려고 서민들 투자금 미리 빼줬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네요. 일단 정리를 하면요.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CB 전환 사채를 편법적으로 거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김봉현 회장 같은 사람은 횡령이 1,200억을 횡령했대요. 그래가지고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2019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펀드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매가 중단이 됐고 펀드가 환매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다 날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였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무부나 검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권 관련해가지고 더 열심히 수사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에 돌연 증권범죄 합수단 있는 것 자체를 폐지를 갖다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형사부에서 하라고 한 거죠. 그렇게 쭉 라임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되다가 작년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증권범죄 합수단을 다시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갖다가 해서 결국은 이제 김봉현 씨에 대해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된 게 올 2월 달에 선고가 됐는데 그 와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고위 이제 국회의원이 펀드런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돈을 환매받은 것이 아닌가, 먼저 돈을 덜 손해를 갖다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라임 관련해가지고 반토막은 기본이고 100% 다 날린 사람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다음에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이상인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떠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결국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그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특정된 인물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의원. 국회 부의장도 지냈고요. 4선 의원이고 2억 원을 미리 그러니까 서민들 투자금 미리 빼다가 라임 측에서 뭔가 김상희 의원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건데 현직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이제 그 당시에도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20여 명의 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있거나 권력이 있는 분들은 먼저 돈을 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김상희 의원의 경우에는 9월 달에 환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환매 중지가 된 것은 10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김상희 의원 측에서는 그 당시에 라임 마티니 4의
투자했던 모든 분들이 다 환매했고 자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한다. 이런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 라임과 옵티머스와 그리고 디스커버리까지 2조 원대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피해자만 해도 5,500여 명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상희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 얘기와 여당의 비판 목소리까지 저희가 이어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2억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권고에 의해서 환매를 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금감원장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제 기억으로 한 5번 했습니다. 1시간. 5번도 넘게 했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감원장이 저한테 한 얘기 다 녹음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재조사 결과 김 의원은 2019년 라임 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2억 원의 자금을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자금의 출처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영사 고유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금융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2억 환매, 그러니까 나는 서민 투자자들 끌어모아서 내가 특혜받은 게 아니다. 김상희 의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더 나가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본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금감원 측은 사과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기자회견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상희 의원은 지금 이걸 다 녹음해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 공방이 길어지게 된다면 김상희 의원께서 기꺼이 통화 녹음을 저는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금감원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금감원 측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제가 문제를 좀 삼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금감원이 이 김상희 의원을 포함한 몇 명에 대해서 특혜를 받아서 환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금감원 측이나 다른 데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에서 특정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대해서 전원 다 환매를 진행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내부 정보 빼내기 또는 특혜성으로 뭔가 정보를 착취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불법 행위가 입증된 게 없는 상황에서 예. 금감원이 단정적으로 특혜성 환매다라고 해서 의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지금 라임 옵티머스 관련 핵심 당사자들부터 금품 받은 거 아니냐.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숨죽이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상희 의원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